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정은이 공개한 북한 신형 탱크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땅크병 대연합 부대 간 대항훈련 경기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군사훈련에 북한 신형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전차라며 극찬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 수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전차 훈련을 지켜보며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겠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전차를 보유한 것은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신형 전차를 극찬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 북한의 신형 전차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는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희루 사무국장은 14일 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전차의 주요 특성을 분석해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위력한 전차라고 자화자찬한 북한의 전차는 위력한 게 아니라 무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희루 국장은 일반적으로 전차나 자주포, 장갑차 위에는 항공기가 공격할 것에 대비해 기관총을 장착하는데 북한이 공개한 전차에는 대공사격을 할 수 없는 고속 유탄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어 공중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북한이 사용하는 주포는 한국의 전차를 파괴시킬 만한 공격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전차가 위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위력한 게 아니라 무력해요. 주포 같은 경우에는 125mm 러시아제 주포거든요. 그것을 복제해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는 한국의 전차 특히 K1이나 K2 전차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또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 전차의 조준장치를 닫은 상태에서 전방에 사격을 하는 장면을 지적하면서 전술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전차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무력 시위 자체가 약간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연출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준 장치를 닫은 상태에서 사격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인즉슨 실제 사격이 아니라 합성일 수도 있고요. 앞에 표적 없이 그냥 쏘라고 하니까 그냥 사진 찍으려고 쏘는 장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전차는 보여주기용으로 그럴싸하게 외형만 꾸며가지고 만든 것이고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위력한 전차가 아니라 무력한 전차라는 거예요. 또한 포사격 훈련 때 북한이 사용한 대포의 배연기 누연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 가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함으로 인해 포탄이 멀리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료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방어적인 일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탱크들이 매우 단순한 무기 시스템에 의해 쉽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매우 강력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성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 전차는 한국 전쟁 시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를 동원한 이번 군사훈련은 14일 종료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은 전쟁 준비 완성을 거듭 강조하며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소식통은 K2 흑표와 비교해봐라. 바디 영상 차폭 궤도 주포 장갑 센서 위치 거의 동일하다. 주포랑 포탄 무게 배분 시스템까지 똑같다. 한국산 그대로 복제됐네요. 북괴인민군복 디지털 위장 탱크 도장 지휘소 위장막 탱크 장갑 센서 위치까지 한국군이랑 똑같거나 비슷해졌다. 흙바디 철판 차체각도 옆모습 포탄 모양 반응 장갑 위치는 완벽한 K2 안테나 구조와 기대 연막탄 발사 시스템도 국군이랑 똑같다.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어 이전에 북한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부대 중 하나인 근위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에서 기동훈련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새해 들어 진행된 첫 기동훈련 과정에서 벌어졌다. 북한군 기계화 부대들은 통상 동기화하기로 나눠 이 같은 훈련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야간에 산악 기동훈련을 하던 땅크 한 대가 산구비에서 전복됐다. 운전병 2명이 심한 중상을 입었고 파손된 땅크는 바로 수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바로 상부에 보고됐고 새해 들어 첫 사고인 만큼 총참모부는 즉시 검열조를 꾸려 현지에 파견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운전 조작 미숙으로 땅크가 산중턱에서 아래로 전복됐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당연히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 무리한 훈련을 진행했다는 점은 깡그리 무시됐다. 해마다 북한군 기계화 부대들에서 기동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 과정에 전복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근위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이 선대 수령들로부터 전투력 있는 부대라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번 사건을 군 당국이 철저한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올해 김일성 생일 110돌과 김정일 생일 8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대형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군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부대 책임 간부들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근위서울 유경수 재배고 땅크사단은 북한군 최초의 기갑부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국은 6.25 전쟁 당시 서울을 함락한 성과를 올렸다면서 지금까지 배고라는 단대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전에도 열병식서 선군호 고장 이탈로 망신사를 샀었다. 그날의 상황은 북한군 주력전차 선군호를 선두로 기계화 부대의 열병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선군호 전차 한 대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각 주석단의 선 김정은은 에어쇼를 보느라 문제의 장면을 파악하지 못한 듯 활짝 웃고 있습니다. 결국 세 열 중 맨 뒷열 한가운데 서 있었던 전차가 빠진 채 8대의 전차만이 김일성 광장을 통과합니다. 최신 무기만 공개해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던 열병식에서 선군호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열병의 하이라이트였던 기계화 부대의 첫 열병부터 어그러진 겁니다. 구소련의 2세대 전차 T-61을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군호는 북한군의 주력 전차입니다. 장갑을 강화하고 기관총에 대공미사일까지 탑재하는 등 성능 개량을 거듭하고 있지만 무거워진 차체를 감당할 수 있는 엔진까지 개발했을지는 회의적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사고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황해북도 주둔 제815기계 화보병사단 예하 부대에서 전술훈련 도중 장갑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815기계 화보병사단 예하 부대에서 유사시를 가상한 실전훈련을 하던 중 장갑차 1대가 전복됐다면서 이 사고로 당시 장갑차를 조종한 군인 외 한 명이 중상을 입어 현재 사단 군의소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군인들이 평소 장갑 차량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대충 배우고 연유 부족으로 제대로 된 운전 연습을 하지 못한 데 있다며 장갑차에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군 기계화 부대들은 장갑차 가동에 많은 연유가 소모되기 때문에 평소 운전 연습이나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최근 북한이 신형 탱크를 동원한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우리 군 주력인 K2 전차와 유효 사거리 내에서 1대1로 맞붙으면 K2 전차가 이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북한 탱크에 탑재된 대전차 미사일 불세는 K2 전차가 포를 쏠 수 있는 사거리 밖에 있을 경우 위협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은가 신형 탱크를 동원한 탱크병 대항 훈련 경기를 현지 지도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신형 탱크의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에 만족해했다면서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직접 이 탱크를 운전하기도 했다. 노동신문 사진에 실린 탱크는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공개한 M2020 전차로 보인다. 이 탱크는 115mm 또는 125mm 포와 북한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세3, 불세4 등 불세 시리즈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 탱크엔 러시아제 T-14 아르마타 전차와 유사한 형태의 능동방어 체계가 탑재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외형적으로 달라진 건 이 탱크의 장갑이다. 북한은 당초 이 탱크의 포탑 외형을 경사 구조의 용접형, 장갑 내부에 비활성 반응 장갑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으로 제작했으나 이번에 포탑 외형의 활성 반응 장갑을 부착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존 장갑만으론 K2, 미국 M1 계열 전차와 1대1로 붙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반응 장갑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활성 반응 장갑을 추가함으로써 최소 500kg에서 최대 2톤까지 전차 중량이 늘어나 그만큼 기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탱크 중량은 50톤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차의 주요 임무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 후방을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동전력으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 등 파워팩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한국은 1500마력의 엔진을 가졌지만 기존 750마력에서 800마력의 엔진을 보유한 북한이 이런 수준의 엔진을 개발하긴 굉장히 힘들다라고 봤다. 이런 가운데 북한 탱크가 대전차 미사일을 주포를 활용해 쏘지 않고 전차 외부에 탑재한 건 이 탱크의 주포가 125mm가 아닌 115mm란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신형 탱크가 모든 야전부대에 실전 배치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2020년에 공개한 신형 탱크의 작전 모습을 이제야 보여줬다는 건 그동안 뭔가 능력이 안 나왔거나 충분히 대수를 맞추지 못해서였을 것이라며 이제야 전력화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